사실 이 NGO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이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선교계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다던가 아주 뭐 이슈화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또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다음번 강의들이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분들이 많아서 참고로 제가 5분 넘어가면 저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단기 기억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총체적 선교로서의 NGO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NGO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이거 코디 전체를 맡아보면서 제 다음번에 하시는 분이 너무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다루면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서 바로 지나갑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NGO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다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가지고 각 교회들 단체들이 움직일 때 NGO들끼리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줍니다라는 공동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업자들, NGO들이 막 들어갔는데 공통된 특징은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들인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싹 헤어져요. NGO들끼리 하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바닥이 좁아. 어디서든 곧 만나니 거기서 봅시다. say bye bye 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정말 어딘가에서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거든요. 그게 NGO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총체적 선교로서의 NGO라고 했는데요. 그럼 총체적 선교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살짝 고민해 보세요. 총체적 선교는 무엇일까? 사실 총체적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비즈니스 미션, 홀리스틱 미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NGO도 총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저는 NGO의 이 사역을 입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면도 아닌 공간이 있는 여러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NGO다. 자, 지금부터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고 교회 집사님들도 많고 또는 NGO를 해봤던 분도 많고 MK도 있어서 감사한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이 한 사역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교회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기도 편지 받았으니까. 그거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선교사님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짝 연상해 보시고 내 친구는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단 여기서 교회 개척은 제외합니다. 교회 개척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예요. 첫 번째 그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사진. 제가 이쁘게 사진 올렸습니다. 장학사업, 병원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우물 파주기, 화장실, 물 해주기, 기술교육, 직업교육, IT, 미디어 등등등 학교사역,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학교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사역, 공정무역, 이게 비즈니스죠. 커피를 이디오피아에서 질 좋은 커피를 조금 고가에 사서 한국에 판다, 넘겨준다. 공정무역, 그렇죠? 공정무역도 있어요. 고아원, 여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고아원, 미혼모 사역. 제가 이제 네팔 목사님 계신데 네팔의 비르가니에는 인신매매에 당한 여자들이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 미혼모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도소 사역, 재난 구호, 지역 개발 사업, 장애인 사역,
저소득 계층 가정에 대한 소득 증대 사업. 지금 제가 14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이거 뭐 100가지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교 있으면 말해보세요.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교가 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니는 이거 말고 딴 사역한다. 뭐가 있나요? 성서번역 선교회. 성서번역 선교회가 사실은 한국에 있거든요. 거기 대표님하고 그 어르신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최근에. 1년도 안 됐는데 오셔서 뭐라 하냐면 우리 사역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NGO 사역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데 컨설팅 좀 해주세요 라고 오셨어요. 제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부모님을 무시하고 이런 개념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멋있게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한계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탑재하고 싶다. 우리가 컴퓨터 사고 뭐 하면 타블렛 사면 뭐 막 탑재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이게 뭘까? 자, 조금 전에 하나 저거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분 이것 말고 내가 다른 사역 아는 거 있다. 기도 사역. 네? 기도 사역. NGO 저기 선교사님 기도 사역 하세요? 그거 하세요. 새벽 Don't Watch 그렇죠. 그런 거 하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기도 사역 있습니다. 너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성경책 나누기. 네, 성경책 나눠줘야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대화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좁아졌어. 사실은 너무 제가 한 14가지, 물론 그걸 더 많은데 14가지쯤 얘기하니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늘려야 돼. 그 늘리는 구석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구석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지만 과거에는 한 가지 사역들을 다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저는 누구냐? 제가 필리핀 선교사예요. 제가 지금 70년생이니까 아직 어리죠? 어려요. 제가 52세 딱 됐죠. 만으로는 아니고 이제 한국 내로 52세인데 제가 만 24살에 선교지에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2년 선배고 나이는 같아요. 제가 처음 가서 뭐냐면 교회 개척 사역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김성근 선생님은 무슨 사역하십니까?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 아트를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 먹고 사는 문제가 막 발생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목회자, 저는 사실 목회자 별로 없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돈을 줄 수는 없는데 그럼 내가 양계를 한번 해볼까? 내가 염소도 길러볼까? 돼지도 길러볼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감옥에 갔네? 거기서 좀 나도 사역을 해볼까?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 말씀 끝나고 다음 2단이 들어와서 또 강의를 하래. 안 되겠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더 재밌는 걸 해보자. 그래, 그러면 직업교육을 한번 해보자. 우리 동네에 장이 있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십니까 하면 제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 이해 가셨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NGO 사역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NGO라고 하면 사람들이 NGO 사역은요? 라고 얘기를 할까? 언어의 차이를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28년, 9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교사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나는 미셔너리야. 나는 선교를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것은 미션이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NGO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교사님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어야 되면 활동가로 바뀌어요. 활동가. 미션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면 사업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비즈니스라는 말로.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의료사역.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세요? 네가 용서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제 영적인 부분에 다루셔요. 그리고 쌩까고 요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쌩까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치료를 해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그겁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안수하고 가시는데 의료사역은 안수도 하고 병도 고쳐줘요. 좀 더 깊게 들어가다는 겁니다. 그리고 NGO들은 상당히 그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작은 NGO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면 글로벌 호프라는 NGO가 조그만 테이블에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자매 제가 여기 오자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온다는 걸 끌고 왔거든요. 그 친구를 1년 전에 제가 뽑았는데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에요. 처음 인터뷰를 해야 돼. 경력직에를 뽑아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제가 좋은데 얼마를 원해요? 임금을 그랬더니 우물우물해서 괜찮아 말해요. 그랬더니 전에 받았던 직장만큼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 받던 직장만큼은 제가 절대 못 준다. 우리는 200만 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매월.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걔가 실망하고 갔어요. 기도하겠다고 안 그랬어. 걔 예수 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최저는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 걸리니까 당연히 맞춰줍니다 얘기를 했어요. 왔어요. 그 친구가 연봉 1,200만 원 깎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가난한 친구냐? 그 친구 저는 그 지하철 타고 회사 가거든요. 그 친구 BMW 몰고 와요. 언니랑 둘이 방배동에 살고요. 언니 변호사예요. 왜 그럴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대학원 다 졸업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대 애들이에요. 다 기본 받아요. 그런데 왜 얘들이 이 활동가로서의 사역을 있을까? 똑같아요. 선교사님들하고. 얘들에게는 의지가 있고 신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의료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잡을 준다. 피해받은 많은 여성의 인권을 돕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국에 처음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전통적 선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전통적 선교가 교회 세우고 맞죠? 신학교하고 기도하고 보고 뭐 이게 전통적 선교라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그 전통은 언제부터 나온 건가? 예수님 시대의 전통인가? 초대교회의 전통인가? 초대교회 때요. 구제 사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렇죠? 병 고치는 사역도 나와요. 고아와 가부에 대한 얘기는 구약부터 나와요. 그죠? 필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럼 다 치우고 한국은 최초의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무슨 사역을 했을까? 우리 성교학 배운 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하셨어요? 병원, 그러니까 의료, 근대 교육, 고아원, 여성. 제 말이 맞나요? 이게 지금 어디 범주에 들어가나요? NGO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 잊고 교회 개척, 전도만이 전통 선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통 선교는 지금 제가 나열한 이것이 성경이나 우리나라 역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8년 12월부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시면 허다하시죠? 원장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KWMA는 한국의 유일한 선교 공동체예요. 모든 선교 단체, 선교 기관, 교단의 선교 부들만이 회원으로 있는 그 단체의 본부 총무를 했어요. 안 넣어도 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고위직이에요. 월급도 나오고. 저 같은 일반 일개 선교사가 박 원장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막 가서. 근데 이렇게 박 원장님 만나고 싶으면 아이 오세요 이렇게 돼요. 왜? 총무. 제가 여기도 목소리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한 바이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기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사람들 돕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선교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국에서 외국인 들어올 때 다 QR 찍고 받고 다 추적했잖아요. 이제 외국인 추적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선교사님들 추적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야, 그러면 선교사님들 뭐 하지? 우리가 지금 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이름 가명 쓰고.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여러분 후원금 오는 것도 추적해요. 후원금 오는 거 추적해요. 왜냐면 은행 계좌 정보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돈이 어디서 한국에 어디 계좌로 들어온 것도 추적해요. 숨길 길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요단에 가가지고 그 미국 남신내교회 리더십들하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작은 컨퍼런스였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막 쫓겨나는 얘기 제가 했어요. 인도에서 850명쯤 되는 선교사님이 한 300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비즈니스하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공안이나 그 정부는 네가 선교사인 것을 다 알아. 모른 척 해줄 뿐이야 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잡겠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요거로 딱 지나고 그냥 그 영상을 한번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비디오를. 비디오였나요? 다음이? 네, 비디오. 이제부터 자기 PR 시대라 저희 단체를 또 소개를 해야겠죠.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영상 없으면 그냥 PPT로 괜찮습니다. 영상 빼고요. PPT로 해주세요. 네. 나오나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모니터가 안 나와요. 헬로. 제가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제 거는 잘 안 나오게 하고 저기 내 쪽은 잘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만든 거예요. 혹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미얀마 아이들 얘들이 지금 다 피난 갔어요. 학교 폐쇄했고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난민 캠프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기에 있는 한 아이가 나가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멘토가 너무 밝은 웃음으로 지금 다 애들 다 밖에 웃죠. 이 웃음을 막 이러고 보내왔는데 이게 길을 조금만 이제 소로길에 가면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거야. 지난 마음에 다 부다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은 웃고 있어요. 저희 영상에 나온다든가 사진에 나오는 모두는 웃고 있어요. 필리핀이 2013년도에 태풍이 불어서요. 10,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제가 태풍 나고 3일인가 만에 거기 들어가서 프랑스 구조대하고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게 물에서 건져내고 죽은 사람들이죠. 시체 꺼내내고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홍보 브로셔나 어디에도 우는 장면이 없어요. 울지도 않고 상처도 안 해도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나 지역이 그 어떤 우리가 모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NGO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그 난민 기아 포르노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아 포르노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포르노그래피처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걸 1년 못 가서 깨졌어요. 이유는 돈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막 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는 노력해보자가 글로벌 호프의 정신이었어요. 참고로 글로벌 호프를 만든 사람은 조용중 목사고요. 지금 이 KWMC 사무총장 하시는 분이 요새 파운더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저희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는 아니고요.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한 단체지만 우리의 일들이 여러분과 얼마나 비슷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PPT예요. 네, 그래 넘기시고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막 희망을 나누는 지구의 공동체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예수 이야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없죠. 복음. 그런데 왠지 느낌은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넘겨주세요. 우리는 한 아이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아이가 희망의 마을을 세운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Sharing together 뭐 해서 하거든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뭐 코어 봐주고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지금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메소드라는 데과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흑해 쪽에 현재 우리가 난민 캠프들을 수용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난민 사역 팀들이 있고요. 내일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이런 거. 네, 넘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네팔이에요, 네팔. 저건 필리핀이고요. 양쪽의 공통점은 뭐냐면 재난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NGO들의 비즈니스성 NGO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난은 NGO의 birthday 파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쁜 용어예요. 이런 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 용어고요. 재난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필리핀 저 때는 제가 저기에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 선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때 우리가 구호 사업을 다 했고요. 우리가 저기서 상당한 돈을 사용을 했어요. Forever 21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이후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10억을 썼던 100억을 썼던 그 이후에 그곳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 끝나고 딱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만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스텝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일은 뭐냐면 재건인데 이 재건에는 스피리추얼 재건이 있어요. 저희가 주 타겟으로 했던 데는 헤론란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한 4만 명 살아요. 그럼 적은 마을은 아니구나. 한 4만 명 살아요. 지금 이 마을 4만 명 사는 이 마을을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4만 명이 저희가 모이라면 어디든지 모여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또 이미 2014년이니까 거의 10년 됐잖아요. 직업교육, 어린이교육, 고등학교 건축, 교회도 지금 거의 4개인가 세웠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선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을 오게 해요.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대지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만든 것은 이재민 임시 거주지지만 실제로는 이게 고아원적으로 사역을 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이곳에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김국구호 지금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난민 이게 지금 난민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딱 사태가 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다 빠져서 뭐 소피아로 넘어가고 다 피신하셨어요.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근데 우리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다가 캠프를 차리니까 소피아에 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왜? 내가 품은 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웰컴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 어느 날 제 파송교회에서 후원하고 싶다는데 제 이름으로 좀 했으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하는 캠프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제 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인데 그냥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진짜 얼마든지 저희 현수막이 있는데 그것만 빼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교육 개발 사업이에요. 저기 보면 스윙머신 있잖아요. 그 재봉 교육도 시키고요.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지학 멘토링도 해주고요. 학교 안 가는 애들 방과 학교도 해주고요. 이건 미얀마네요. 넘겨주시고요. 지역기술학교입니다. 이게 이 돼지가 필리핀 재래종이에요. 제가 재래종으로 EM 기술로 재래종을 기르다가 오크샤를 한 마리 구해왔어요. 암컷을. 그래서 섞어가지고 이게 지금 필리핀 말은 하다라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진 거죠. 요새 돼지 하고 있습니다. 제빵도 하고 있고요. 이 제빵 기술과 커피, 마사지 기술을 필리핀 교도소에서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라이센스를 주는. 걔들이 나가서 라이센스 오케이. 그걸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엔조일 뿐이죠. 그래서 혹시 빵 만들 줄 아시는 분? 제빵 하시는 분? 계세요? 하셔요? 빵을 하면 밀가루 반죽을 해요. 맞죠?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요. 따뜻한 뭐 물에다가도 반죽하고 뭐 이게 스팀 해가지고 반죽기에 우리 반죽기 쓰지 않습니다. 딱 하면 바로 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발효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20분에서 길게 40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뭐 하겠어요? 제소자들이 그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가 안 한다고 그래요. 관심이 제밥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와 퀴즈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외우는 분. 빨리 10초에 끝낼 수 있는 분. 솔직히 없어. 그렇죠? 제가 2000년에 목사수 받았는데도요. 저도 뭐 10초 안에 끝내라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막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했냐면 빨리 외우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 그리고 다시 발효된 빵을 꺼내서 틀을 만들어서 오븐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딱 넣었어요. 넣자마자 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시간이 걸려요. 그때 냄새가 나죠. 빵은. 그 냄새가 죽여주잖아요. 그리고 바로 퀴즈 대회를 합니다. 시계를 딱 갖다 놓고 재는 거예요. 10개명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외운 애는 빨리 내겠죠. 1등부터 10등까지가 쫙 나와요. 우리가 보통 12명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1등에게 빵의 숫자가 늘어나요. 쟤는 별로 없고 얘는 되게 많은 거예요. 필리핀 교도소는 하루에 2끼 먹어요. 저녁 5시에 잠을 자야 돼요. 할 게 없거든요.
얼마나 배고픈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슬렘 친구들이 히잡 쓰고 왔다가 히잡도 벗어요. 왜냐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계약 조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4개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걔가 기도도 해요. 왜 벗는지 아세요? 종교심보다 먹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저희 교육이 끝나고 바리스타 같은 거 교육이 끝나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합격 서류를 교도청에 넣으면요, 형 감량이 나와요. 안 놀라시는군요. 한 10년 사는 애가 20% 정도 감량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어요. 2년이 어딘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 빵 같은 거 할 때 칼 쓰거든요. 그 살인범, 강간범 걔들 같이 해요. 우리 집사람 혼자서. 있고, 물론 저 딴 데가 있고, 근데 우리 여자애들 스태프들 같이 하거든요. 걔들 앞에 칼을 이렇게 놔둬요.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찾아오는데 뭐 해달라는 애는 하나도 없고 뭔가를 가지고 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시간을 줬는데, 직접 만나서 12명을 만나서 하는 시간을 줬는데, 그리고 무제한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다? 선교사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입체적이다라는 표현이, 오늘은 제가 목사로서, 다음 날은 제가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다음 날은 제가 NGO 리더십으로 가는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이번에 저희가 나눔과 꿈이라고 삼성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최우수 기관 돈 받았어요. 저희가 1등 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 하래요. 왜?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간단해요. 450명 정도가 교육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았거든요. 일반인들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 믿을 수 있게 하느냐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듯이 그들이 필요한 것도 좀 우리가 해결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게 제빵교육이니 뭐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국내에서도 사역을 해요. 우리나라에 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난민, 뭐 이주민 다 해서 280만 명, 한국은. 그 아이들을 위한 이태원 학교, 그 다음에 동두천 안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모양들이고요. 이거 다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넘겨주시고요. 또 아동결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동결혼이잖아요. 뭐 기아대책이나 어디나 다 하고 있는 1대1 결혼,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다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와 연결합니다. 현지 교회들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 동네를 떠나지 않고 가능하면 그곳에서 살아가고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술교육이든 모든 기술교육이든 교육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거의 주일만 쓰잖아요. 나머지 기간이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돌리고 있고요. 저희는 되게 시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까 말한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닭 기르면 힘들지 않아요 표현하는데, 내가 기르면 힘든데요, 그들이 기르면 안 힘들어요. 혹시 양계 하실 줄 아시는 분 아시죠? 닭이 하루 된 닭을 가지고 들어와잖아요. 입출을 하잖아요. 얼마 만에 알을 낳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뒤에부터 약 80에서 85% 정도 알을 낳아요. 그리고 36개월, 총 30개월 되면 그때부터는 산란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6개로 팔면 돼요. 우리가 1000마리, 2000마리를 선교사가 기르려면 죽어나겠죠. 그런데 그거를 10가정한테 1000마리를 100개씩, 100마리씩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뒤에는 80알의 알이 나와요. 너 먹고 나 갖고 교회 좀 주고 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선교사들이 또는 이 NGO를 맡고 있는 분들이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됐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는 정직한가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가?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후원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후원자시잖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선교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저도 선교사잖아요. 나에게 후원하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렵게 후원했는데 그 돈은 정말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원리 원칙을 되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딸이 둘인데 제가 사는 아까 제 도시는 외국인이 없어요.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도시인데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많이 다해서 해외로 못 나갔어요. MK인데 이상하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규정에 아이들 지원금이 100불이었어요. 교육지원금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꿈도 못 꾸려요. 국적을 어떻게 가? 마닐라 갈 때 저희 어머님이 주신 유산 다 버려서 했어요. 그게 교과서였거든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NGO 일을 쭉 하면서 딱 보니까 이게 나가시다 보면 이 앞에 이게 연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 혹시 연차 보고서라는 거 아세요? 선교사들이 연차 보고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 이 연차 보고서였냐면 NGO들은 공시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공시가 뭐냐면 네가 얼마를 후원을 받았고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가 또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인건비는 어디에다 누구에게 몇 명에게 줬고 행정비는 얼마를 띄었고 사업비는 얼마다가 들어간 게 연차 보고서예요. 즉 재정의 투명성.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후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가벗겨져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가 와서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후원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셔라 와서. 이게 제가 NGO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NGO는 가능하면 정직하여야 되고 모두에게 보여줘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은혜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은혜로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은혜로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싱글 센트까지 확인합니다. 선교사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NGO보다 더 투명해야 되고 NGO보다 더 공정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 글로벌 호프라는 NGO를 꽤 오랫동안 저도 일을 했는데요. 알고 지내고 또 제가 필리핀에서도 법인을 만들었는데 망해도 좋다. 그 조윤주 사무총장님 자녀들이 그 뱅커잖아요. 그 옛날 골드만삭스에도 있었고 걔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일반 사회 같았으면 이 회사 망했어요 이미. 그런 표현을 써요. 왜냐면 우리는 행정비도 잘 안 띄고요. 뭘 잘 안 해. 100%다 사역비로 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애들 생각에는 이걸 망하는 회사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서 깨끗하고 후원하는 사람한테도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돈이 깨끗한 사역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어린이든 누구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NGO의 멋입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5분 뒤부터 또 다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코디를 맡아서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막 하고 싶었는데 전체 총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만 붙어 있을 수가 지금 막 불나요. 제가 손 다 꺼놨거든요. 근데 막 불이 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이 막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 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7분 남았으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완벽하게 했나요? 네. 글로벌 호프가 지금 보니까 아까 후원하는 지역이 동남아시아하고 동부 쪽인 것 같은데 네. 남미 쪽에는 이쪽에는 없나요? 사실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저희는 모든 베이스가 선교사 베이스예요. 저희 위장 기업 이게 나쁜 표현인가? 위장 기업이에요.
지부장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센터장, 지부장의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정말 엔조적 정신을 갖고 엔조적 삶을 산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 에콰도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퍼가 선교 표지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세밀하게 써야 되고 아까 성서번역 선거에 그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굉장히 세밀한 거 쓰거든요. 맞아요. 엔조도 그래요. 되게 세밀한 페이퍼를 써야 되고요. 왜냐면 외부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있다면 저희는 웰컴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호프예요. 조영주 사무총장이 처음 만들 때부터 선교사들의 사역을 창의적 국가에서 열심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 만들고 싶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질문은 NGO에서 펀딩은 네. 어떻게 하시는가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정부 도네이션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메인 코스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총체적으로 NGO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글로벌 호프에서는 particularly 어떻게 저희 이야기만 좀 할게요. 보통 단체들이 저기 뭐 다른 NGO도 와 있으니까 제가 막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대 결혼 같은 거 했다 보면 행정비라는 것을 많이 띄어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시면 기절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글로벌 호프도 행정비를 띄어요. 일대 아까 호프라이 2000이라는 것은 행정비를 띄는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0% 띄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주면 2,000원이 띄어요. 많은 거 아니야? 송금해야 돼요. 송금 수수료가 떨어져요. 운영비는 별 관계도 없어요. 왜냐면 직원 월급을 줄 수도 없어요. 그거 갖고는. 그리고 리스크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안 보내거든요. 근데 아이에게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정비의 약함이 있습니다. 재난 같은 경우는 거의 뜨지 않아요. 3% 이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정비에 대한 모금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글로벌 호프 부대표로 이제 임무를 하면서는 제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넘겼어요. 그냥 이제 나 후원하지 말고 NGO로 주세요. 나는 저는 뭐 알아서 살아볼까요? 뭐 이런 이게 사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사실 이사회가 많아져서 그분들 이사회비로 최소한 직원들의 월급도 만들어져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순수한 기독교 NGO로서 아까 막 감성력을 팔지 않고 하는데 그걸 거짓말하지 않고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사업 같은 걸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이카라든가 공동모금회 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뭐 몇백 대 일 뚫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2년 전에는 코이카에서 긴급 구호로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땄어요. 그게 5억 5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만에 쓰는 건데 돈 잘 썼습니다. 3개월 동안 5억 5천만 원. 그런 거는 인건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충당하다던가.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퍼 안에 인건비 몇 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할 수 없고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문제성입니다. 이 단체가 건강하게 하려면 나쁜 데 손에 대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모금을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뭐 이런 것 좀 있습니다. 다른 거 질문. 네. 네, 지금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지금 NGO 하시면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겁니까? 저 같은 경우요. 전체적인 것도 좋고. 네. 제가 본 저희 NGO, 다른 NGO는 뭐 이미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돈이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니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근데 돈이 좀 있으면 또 뭐가 문제냐면 쓸 사람이 별로 없다. 맨날 11개국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같은 데가 정말 욕 막 있고 사실 에콰도르보다 저는 이게 MK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저 이게 하고 싶어요. 정말 잘해요.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가서 해야 되는데 할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돈이 많다면 이런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겠죠. 몇 개월이라도. 또 코이카나 이런 KCOC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시키겠죠. 무상으로 우리가 돈 대서라도. 근데 이런 것들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코이카나 뭐 ODA 하는 막 이런 되게 많은데 죄송하지만 MK들 중에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아버지들이 잘 몰라. 아버지들이 모르니까 내 새끼한테 할 기회가 별로 제공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 단체가 KCOC라는 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봉사단원을 해외로 보내요. 많을 때 6명까지 보내거든요. 그거 다 국가에서 돈 다 줘요. 그리고 무상으로 가서 교육 다 받고 다른 나라 가서 살 수 있거든요. 선교사들 자녀 없어요. 목사 장년도 별로 없어. 왜? 몰라 아예. 그래서 저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MK들은 그런 거 많이 하면 좋아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돈 많으신 분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은요? 지금 우리 하나씩 있는데 최근에 관심 있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게 딱 2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이건 시범인데 성공해야 돼요. 필리핀에 그 아이따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거인이에요. 한 요만하고 다 커리 헤어인데 그 중에 15가정이 몇 개 산이 넘은 이 곳에 살아요. 15가정인데 180명이에요. 와, 많이 들어왔죠? 180명이 살고 있고 얘들은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벗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데 거기를 완전히 입양하려고 해요. 거기다가 완전히 우리가 5년 정도 프로그램을 내서 이주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주하면 큰일 나요. 걔들은 나와서 아마 원숭이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삶을 살 수 있고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양육될 수 있고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를 가면 4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스마트 러닝 스쿨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농사나 간단한 180만밖에 안 되니까 닭이라던가 소라던가 염소를 가르칠 수 있는 기술 같은 걸 하는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만 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5년 동안에 10만 불을 계획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 세운 다음에 10만 불 주는 데가 있는데 2만 불씩 5년 동안에 이 180명을 우리가 다 아답해서 정말 이 마을을 예수 믿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해도 잘 후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새 저희가 스마트 러닝 스쿨을 하는 게 PTSD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전문 의료진이 있어서 같이 배웠더니 PTSD는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투입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TIT라는 걸 지금 교육하고 있거든요. 미얀마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1,000만 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받은 친구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게 그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진행하는데도 이것도 바젯이거든요. 근데 사실 TIT 하면 다 모르시잖아요. 뭐 PTSD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만들 때마다 돈이 들어요. 스마트 러닝 스쿨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보통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전기가 없어도 되고 그러나 아이들에게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돈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그런데 오직 주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썼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있으면. 네 말씀하시죠. 저는 NGO 사역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 네. 오늘 제목을 총체적 선교로서 NGO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총체적 선교라고 하면 네.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사역과 네. 복음 사역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 총체적 선교인데 그거를 하기에 NGO가 과연 좋은 형태일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들의 다양한 니드들을 채워주는 데는 아주 좋은 형태지만 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글로벌 오프에서 몇 가지 예들을 보여줬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룰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총체적 선교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되는데 여전히 NGO가 그것들을 하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NGO 사역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그 목적만으로도 충분히 하기 인도주의 사업으로?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교회 개척도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인도주의적, 좀 전에 다른 표현인데 인도적인 것과 스피리추얼한 것을 어떻게 교합시킬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단체들이 어느 순간 NGO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800명, 1000명씩 가지고 있는 선교가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 또 다른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NGO라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NGO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또는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것까지의 역할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 NGO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진 기지로서 또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으로서의 NGO.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한 번은 건너뛰어야 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툴을 NGO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블락으로 언제든지 내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아까 저기에 네일 이거 아트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 네일 아트 하는 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부분을 맡아주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케이,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꼈다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 끝나면 헤어지고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만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아까 뭐 총체적이다 예술적이다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 NGO들은 많은 프로그램과 어떤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 즉 그 당사자들이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능적 순기능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된다 이럴 수는 없고요. 아까 잠깐 표현한 필리핀에 이런 마을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예 그 마을 작은 커뮤니티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가 아예 아답을 해서 그쪽에서 현지 사역자가 들어가서 사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이 NGO가 들어가면 국가에서 좋아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그냥 기독교 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서 또는 어떤 방법론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이는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NGO가 정답이라기보다는 NGO가 하나의 좋은 툴로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시간을 5분이나 더 썼습니다. 이제 다음 분 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